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서용호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우리 주파구가 1부, 2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공모주와 그 다음에 배당주에 대해서 또 알아봤는데 또 더 쉬운 용어에 대한 부분들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줄이니를 위한 용어 정리를 오늘 이 시간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 또 당황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분명 수익을 잘 보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도 금액을 인출을 해가지고 수익금을 인출해가지고 데이트할 때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인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당황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금 제도라고 하는데요. 주식 계좌에는요, 처음에 현금으로 우리가 거래를 하죠. 근데 주식을 샀다가 만약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주식 증권사에서 이거래일 동안 그걸 예수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거래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현금화 시켜줍니다. 그걸 이제 예수금이라고 하는데 임시로 보관하는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금의 뜻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만약에 월요일에 매도를 했다. 그럼 수요일 날 인출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출할 경우에만 그게 해당되고 주식을 다시 살 때는 그 예수금을 가지고 주식을 다시 매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좌를 보실 때 예수금이 얼마인지 D 플러스 1 얼마, D 플러스 2 얼마, 그 다음에 현재 인출 가능 금액 얼마 이게 전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현금이 그럼 얼마냐로 했을 때는 예수금 D 플러스 1, D 플러스 2, 그 다음에 인출 가능 금액을 전부 합친 금액이 내 금액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사고 팔고를 하다 보면 이 거래일 동안 현금 인출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예수금 이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거래일 기준입니다. 만약에 주말이 꼈어요. 그러면 주말은 쳐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매도했으면 화요일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꼭 참고하셔가지고 인출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PD 직군이 그 시간이 매번 달라지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주식 이제 시간이 9시부터 3시 반까지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시간 말고도 주식을 살 수 있나요? 이 우리나라 시장은 시간의 거래가 또 존재를 합니다. 왜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규장만 거래를 하면 될 텐데 그래도 시간에도 또 아직 하루가 가지 않았으니까 매매하실 분들은 하십시오라고 해서 시간의 거래를 용인을 해주는데 이게 우리가 9시부터 3시 반까지잖아요. 그러면 장 전에 아침에 이루어지는 장전 시간의 거래가 존재를 하고 장 후에 마감 후에 또 시간의 거래가 존재를 하는데요. 장전 거래는 보통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8시 40분까지 단 10분간만 전일 종가 기준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즉 종가 매매만 가능해요. 가격이 내가 단일가로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장후 시간의 거래는 오후 3시 40분부터 4시까지 장후 시간의 종가라고 해가지고 또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그때 거래가 되고 또 이후에는 18시, 즉 오후 6시까지 장후 단일가 거래로 10분 단위로 잘라서 거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걸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가끔 이제 투자자분들을 보시면 우리가 보통 시간에 이후에 주가가 호재가 떠가지고 막 급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될지 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정규장에서는 내가 시장가로 매도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규장 이후에 장 외 시간의 거래에서는 단일가 거래를 해가지고 10분마다 거래를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시에 거래가 됐다. 그러면은 4시 10분에 다음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서로 매수 매도 물량이 쌓이면서 거래가 이렇게 쌓이게 되면서 하나의 가격으로 이제 책정이 되면서 4시 10분에 한 가격으로 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무조건 시간 내에서 팔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서 호가창을 확인해 보시고
현재 가격보다 형성되어 있는 조금 더 낮은 호가를 걸어 놓으시면 무조건 그 가격으로 체결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뭐 12,000원에 10분 뒤에 체결되기라고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뭐 예를 들어서 11,500원에 걸어놨어요. 그래도 12,000원에 체결이 돼요. 그렇지만 나는 12,500원에 걸어놨어요. 근데 12,000원에 체결되면 체결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연히 매수 기준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낮춰 가격을 걸어놓으면 무조건 체결을 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장중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30%라면 시간의 거래, 장후 시간의 거래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0%니까 만약에 내 주식이 시간의 거래에서 10% 올라갔다 그러면 시간에서 상한가를 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다음날 굉장히 높이 뜨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팁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스 나왔을 때 네, 오스템 임플란트였나? 네. 거래 정지가 됐다고 나왔었어요. 네. 근데 그거 어떻게 뉴스를 보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아예 거래가 막힌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거래 정지가 되지 않았는데도 주식이 거래가 안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PD님이 얘기하셨던 오스템 임플란트 사례는 그 기업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 시장에서 정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거래가 다 안 돼요. 근데 그 외에 거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냐라고 보신다라면 잠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단일가 매매 또는 VI라고 보실 거예요. 가끔 VI가 딱 걸렸다라고 하면서 2분 동안 거래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사실 과거에는 없었던 제도예요. 제가 처음 주식 투자를 겪어봤을 때는 상한가와 하한가가 15%였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때는 VI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정부에서 주식 투자를 활성화하고 변동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상한가와 하한가를 30%를 바꿨죠. 그러면 그 변동폭이 60%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변동성이. 그러니까 어느 큰 시세로 움직였을 때 인위적으로 좀 진정해라는 차원에서 2분간 거래를 단일가 거래로 정지시키는 건 아닙니다. 아까 전에 제가 시간의 거래 말씀드렸을 때 10분 단위로 거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VI는 2분 단위로 한 번에 거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VI가 걸렸다. 그러면 2분 뒤에 거래가 재개된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어쩔 때 그러면 VI가 발동이 되느냐? 뭐 일반적으로 직전 체결 가격 기준으로 2, 3%가 벗어났을 때 그러니까 체결이 단계별로 돼야 되는데 한 번에 팍 위로 이렇게 체결이 됐을 때 이럴 때도 전환이 되고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많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VI는 정적 VI라고 하는데 변동성이 10% 이상 발생했을 때 보통 가격이 정지가 2분간 거래가 단일가 거래로 바뀝니다. 그래서 플러스 10%일 때도 VI 발동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일 때도 VI로 발동이 걸리기 때문에 뭐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이런 경우가 갑자기 빵 하고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종목의 VI가 막 2분 간격으로 막 두 번 걸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VI 경우에 거래가 정지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또는 간혹 배당락 또는 권리락을 갑작스럽게 진행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업 입장에서 우리는 여기까지 투자하신 분들에게만 권리를 행사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잠깐 다시 거래가 재개되기 전까지 시간을 임의적으로 기업이 정해가지고 정지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정지가 됐다고 해서 너무 무조건 당황해하지 마시고 어떤 이유에서 정지가 됐는지를 명확하게 찾아보시고 오히려 정지가 된 게 호재인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찾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문가님 말씀해 주셔서 네. MTS로 한번 봤거든요. 네네. 근데 보면은 뭐 빨간색으로도 가격이 나오고 파란색으로도 가격이 나오고 네. 근데 또 이게 지금 주식 옆에 있는 가격이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게 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를 내가 봄으로써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PD님이 보신 게 아마 호가창을 보셨을 거예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가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막 파란색 막대기가 지나다니고 파란색 막대기가 지나다니고 막 이럴 겁니다. 그게 이제 호가창이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 그건 무슨 얘기냐? 매도 호가창의 경우에는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걸어놓은 주식의 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수 호가창은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매수를 걸어놓은 주식의 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또 표시를 해주는 게 뭐 있냐면 시가, 시작가입니다. 그 다음에 고가, 그 다음에 장중 최저가, 그 다음에 현재가, 종가 이렇게 구분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그림으로 표현한 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봉 형태의 캔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가보다 높게 시장이 마감을 하면 양봉, 그 다음에 시가보다 낮게 마감을 하면 음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위에 나타난 꼬리, 아래 꼬리와 윗꼬리는 장중 최고가, 장중 최저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호가창을 보시면 매수 잔량이 있고 매도 잔량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매수자라고 한다면 수요와 공급 중에 뭘까요? 수요자죠. 그 다음에 매도하면은 수요와 공급자 중에 공급자죠. 그럼 보통 가격이 오르려면 수요자가 많아야 돼요? 공급자가 많아야 돼요? 수요자가 많아야 되죠. 그러니까 매수호가 잔량이 많을 때 주가가 오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건 틀렸어요. 왜 그러냐? 자세히 한번 보세요. 호가창은요.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가 수요와 공급은 맞은데 매도호가는 비싸게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거고 매수호가는 싸게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수요 공급의 이론에 생각을 해서 수요자가 많으니까 주가가 오를 거야 라고 해가지고 샀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이 가격은 현재가보다 훨씬 더 싸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보통 그러니까 주가가 매수호가가 많을 때 오르는 게 아니라 매도호가가 많을 때 그 매도호가들을 체결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수요 공급의 이론에 의해서만 접근하셔가지고 매수호가가 많았을 때 매수를 했다? 그러면 보통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점을 대부분이 잘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세력이 장난을 쳐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자연적인 섭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경제 채널 봤다고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럼 경제 채널 볼 때마다 그쪽에 나오는 패널들이 항상 거래량?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거래량이 어떤 건지랑 왜 중요한지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분석할 때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석을 하죠. 뭐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고 기본적 분석도 할 수 있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동 평균선을 볼 수 있고 뭐 보조지표 RSI 뭐 여러 가지 많이 봅니다. 근데 저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거래량이에요. 왜냐하면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체결된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D님이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를 샀어요. 그리고 한 주를 팔았어요. 그럼 거래량이 몇이 될까요? 1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래량은 매수와 매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매수 한 번 하고 매도 한 번 하도 거래량은 2가 되는 거고 내가 매수를 2번만 했어요. 그래도 거래량은 2가 되는 거고 매도를 2번 했어도 거래량이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 놀이동산 가죠. 놀이동산 가면 알바생이 이렇게 앞에서 카운트하고 있잖아요. 그게 거래량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단순 카운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을 가지고 저는 속일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다른 보조지표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수식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숫자에 조금만 변화를 주면 왜곡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가격 계산이 달라지니까. 근데 거래량은 왜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매집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거래량이 필수입니다. 거래량이 없이는 매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 거래량이 터지면서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다? 근데 거래량이 아직 터지지 않고 주가가 조금씩 떨어진다? 그럼 아직 안 팔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은 제가 항상 표현하는 게 뭐냐면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보조지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경제채널에 나오시는 패널분들도 거래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될 거고요. 근데 반대로 또 거래량이 너무 없는 종목들은 내가 팔고 싶어도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는 거래량이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은 꼭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제가 전문가님 유튜브나 이제 이데일리 통해서 가끔씩 네. 그 알고리즘 때문에 보이는 경우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저희 쪽 채널 출연 많이 해주시니까 관심 있게 보는데 그 종목 상담을 해주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그 중에서 매번 보면은 종목명이랑 뭐 비중, 네. 평단 이런 식으로 CG가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일단은 뭐 종목명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비중과 평단가는 무슨 얘기냐면 우선 평단가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주식시장은 위험 자산이잖아요. 주식은. 그러니까 위험 관리를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럼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라는 격언이 있듯이 여러 종목을 분산시켜서 매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한 종목이 내 전체 계좌의 몇 퍼센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게 비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산이 1억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를 1,000만 원 갖고 있어요. 그럼 비중은 10%인 거예요. 근데 그 비중도 중요하지만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 사실 분할 매수로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정말 나는 엄청난 투자의 대가야. 그래서 발끝에 사가지고 머리 꼭대기에서 팔고 싶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떨어질 때 나눠서 사고 서서히 올라갈 때 나눠서 파는 게 가장 합리적인 주식 투자 방법인데 나눠서 사잖아요. 그러면은 뭐 12,000원에 샀고 11,000원에 샀고 10,000원에 샀어요. 동일한 비중 샀으면 평균 단가가 11,000원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평균 단가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 그 평균 단가가 비중을 얼마를 차지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그게 그만큼 분산 투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라는 걸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서 분산 투자는 필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전에 우리 PD님 삼성전자 질문하셨죠? 삼성전자도 몰빵하면 손실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막 터지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고점 대비 20, 30%씩 또 빠져요. 그러면 만약에 신용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 깡통 나는 거예요. 삼성전자로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현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그 다음에 분산 투자, 그 다음에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이게 필수로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또 시간을 할애해서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분할 매수랑 분할 매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드렸잖아요. 그만큼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하기 어려워하는 게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거든요.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전체 계좌의 금액 안에서 내가 이 종목을 몇 퍼센트 살지를 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계속 분할 매수를 하다 보면 대주주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만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한 계좌에 주식이 한 종목이 한 80%, 90% 갖고 있고 나머지는 5%, 1% 이렇게 갖고 있으면 이 전체 90% 종목이 안 움직이면은 이 계좌는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비중으로 저는 추천해 드리는 게 뭐 10%에서 20% 정도 사이. 그 정도의 한 종목을 포트를 담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거를 정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쪼개서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면 3.3%, 3.3%, 3.3%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분할 매수에서도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분할 매수는 물론 올라갈 때 사는 경우도 있지만 떨어질 때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100주 사요. 그럼 갈수록 조금씩 사지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가격이 싸지니까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의 100주, 그 다음에 4,000원짜리 100주, 3,000원 100주 이렇게 사면 역피라미드 방향으로 매수가 되다 보니까 평균 단가가 잘 안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팁을 드리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뭐 1,000만 원치 사기로 했다. 그러면은 100주 이렇게 쪼갤 게 아니라 330만 원, 330만 원, 330만 원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셔야 가격이 저렴해질수록 주식 수는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팁으로 삼으셔서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훨씬 리스크 관리가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수익도 따라올 거고요. 네. MTS 여러 가지 둘러보고 있는데 네.
등락률 상위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얘는 조금 색깔이 달라요. 얘 혼자만, 다른 애들은 다 종목이 검은색으로 나오는데 종목명이 얘는 뭐 초록색, 뭐 간혹가다 보라색도 보이고요. 이거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MTS마다 다 달라요. 색깔은. 그러니까 그거를 딱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업은. 그래서 보통 투자 위험 종목이라고 하고 아니면 시장 감시 종목 이렇게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 위험 종목이 될 수도 있고 경고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뭐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리 PD님이 이렇게 조건을 띄워주세요. 투자 유의. 네.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지점에 한 계좌에서 유독 많이 매수가 됐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갑자기 큰 돈이 불특정 돈이 들어왔다라든가 그다음에 뭐 의도적인 시세 조작 행위가 있었다라든가 아니면은 기업이 문제가 있다라든가 이런 경우에 한국거래소가 수수료를 받잖아요. 세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투자자들한테. 야, 이 종목은 조금 문제가 있는 종목이니까 조심해야 돼라는 것을 색깔로 이제 구분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종목들이 무조건 색깔이 변했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럼 왜 이게 변했을까라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들을 꼭 찾아보셔서 보셔야 되고 투자 위험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신용 거래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좀 제재가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뭐 관리 종목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셔서 내가 그런 종목 있으면 저는 사실 웬만하면 안 보는 게 좋다. 왜냐하면 변동성도 클 수 있고 폭락을 할 수도 있고 뭐 약간 투기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보유한 종목이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종목의 이슈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셔가지고 아 이거는 정말 위험하다라고 한다면 그때라도 손절하고 나오시는 게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겠죠. 종목명 옆에 숫자가 떠 있는 건 이건 뭘 의미하나요? 우리 PD님은 그 숫자가 유용하세요? 그냥 옆에 붙어 있기만 하지 딱히 외울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예전 투자하시는 분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은 전화번호 막 줄줄 외우시잖아요. 네. 우리는 스마트폰 쓰면서 전화번호 잘 못 외우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네, 맞아요. 물론 우리 부모님 세대도 이제는 전화번호를 잘 못 외우시더라고요. 숫자가 편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종목 이름 얘기할 때 뭐 대한전선이요. 뭐 대한전선인지 대원전선인지 뭐 알 수 없단 말이에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코드를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헷갈리지 않게 뭐 비슷한 이름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코드로 딱 명확하게 해놓으면 헷갈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과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코드명으로 다 기억을 하세요. 삼성전자는 코드 뭐고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새는 사실 잘 사용하진 않죠. 그렇지만 이름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 그 다음에 뭐 정보가 많지 않거나 뭐 회사명과 주식명이 좀 다를 경우 이럴 때는 코드로 알아보는 경우가 가장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도 종목 상담을 방송에 나가서 하잖아요. 그럼 전화 연결을 할 때 종목명이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코드가 어떻게 되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명확하게 그 종목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코드에도 뭐 기준이 있어요. 뭐 앞자리 2개는 대한민국,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자리는 뭐 이게 주식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업종 뭐 이렇게 나눠집니다. 우리 보통 주민등록증 뒷자리도 남자와 여자가 1과 2로 나눠지고 요새는 3, 4로 나눠집니다. 아세요? 2000년도 이후에는 3, 4로 나눠지나요? 우리 PD님은? 아니요, 저는 1입니다. 아, 그쵸. 1, 2고 그 다음이 뭐 서울은 0, 경기도는 1, 뭐 이런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뒷자리를 보면 내가 어디서 출생 신고를 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렇듯이 주식에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숫자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고요. 근데 요새는 잘 안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딱히 외울 필요성은 없을 것 그죠? 같아요. 숫자를 잘 못 외워요. 요새 디지털 치매가 와가지고 요즘 전화번호 잘 못 외우지 않습니까? 다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래서 보통 종목명으로 검색을 하되 헷갈릴 때는 코드 네임으로 우리가 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오늘이 이제 2월 28일이고 지난주 목요일 날 러시아가 대대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네. 근데 그때 우리 시간은 이제 주식을 보니까 그때 갑자기 지수가 오르더라고요. 네. 이게 솔직히
저 같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전쟁이 터졌으면 주식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보통 통념이 일반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는 그와 반대로 올랐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좋은 질문을 하시기도 했고 너무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 격언 중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에서 가장 경계하는 거는 불확실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계속 고조되고 있을 때는 주가가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간대. 아니래. 또 쳐들어간대. 군사가 옮겼대는데 국경으로 갔대는데 철수한다는데 이럴 땐 너무나도 불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주가가 계속 불확실성에 의해서 매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정작 전쟁이 나버렸어요. 전쟁이 나버리니까 우리가 정말 인류적으로 생각할 땐 너무 안타깝죠.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된 거죠. 왜냐하면 전쟁이 벌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보통 주가가 다시 우상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불확실성이 그거보다 더 큰 뉴스가 터지지 않는 한 주가가 아마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과거에 이거는 논외긴 한데 2014년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때도 주가가 굉장히 흔들렸어요. 막 침략한다더라 안 한다더라 하면 때는 주가 계속 떨어졌어요. 하지만 침략을 하고 나서는 그때부터 저점을 다지고 주가가 오히려 그 전에 떨어졌던 가격보다도 더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항상 선반영돼서 움직인다라는 걸 보셔야 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잘 하시려면 항상 머리로 시나리오를 그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미리 과연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가 공포에 사서 너무 과열일 때 팔고 나오는 이런 식의 투자는 항상 반복되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기존과는 다르게 하나의 주제를 정하지 않고 우리 주린이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간다라면 여러분들 주린이에서 훨씬 더 성숙한 투자자로 변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또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서용원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